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54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2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9월 들어서 시장 상황이 좀 좋아 보여서 그냥 자신있게 풀배팅을 계속하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운 좋게 한 종목씩 상승을 하면서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9월달은 좀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올려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 다음 중기투자도 제가 휴마시스 1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휴마시스 100만원을 정리를 하고 휴마시스는 단기 투자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코로나는 어차피 계속하면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코로나는 좀 진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단키트를 계속 중기로 가져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 투자에서는 매도를 하고 단기 투자 쪽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짧게 그냥 단토관점으로 휴마시스를 옮기고 매도했던 돈을 가지고 코스메카 코리아를 추가로 1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진단키트 부분이 이제 좀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됐을 경우에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거래량이 안 붙어서 그렇지 좀 탄력만 붙으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중기 관점으로 어차피 코로나는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나면 진정될 것으로 봅니다. K방역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이 없어서 지금 문제지 백신 접종만 된다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옮겼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현금 100만원 남겨놨고 대충 6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6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기 투자니까 1위 1비 안하고 그냥 뭐 쭉 가져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잔고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간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그 전날은 뭐 안 좋게 나왔다 이랬다가 또 어젯밤에는 또 괜찮게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용지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의 악재는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 상승이 됐을 경우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게 가장 큰 악재였는데 지금 연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은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원래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시장을 안정시켜 놨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악재는 크게 없는 것으로 그래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수가 괜찮습니다. 상당히 코스닥 지수인데요. 오늘 0.64% 상승을 했고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5,800억 매수를 하고 코스닥을 1,1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상당히 많이 매도했었죠. 이때 엄청나게 하루에 막 2조 6천억씩 막 매도하고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로 좀 돌아서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전망치가 거의 제일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도 최근 들어서 자꾸 선진국 그러길래 봤는데 지금 거의 한 G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순위가. 이탈리아 경제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물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나 뭐 선진국들이 다 뒤로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쟤들이 뒤로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인데 어쨌거나 K방역이 잘 돼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을 팔고 뜰 만큼 그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가 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팔고 떴던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5천억 그 다음 코스닥 1,000억이니까 외국인이 만약 매도했던 부분을 돌려서 매수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은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까지 있다. 왜냐하면 주식을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수해도 위로 탁 튀어 올라가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매도 공백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바로 급등해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는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 동안 또 무슨 뭐 북한에서 뭘 한다거나 이러면 좀 악재가 되겠지만 그런 일만 없다면 지수는 위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그냥 대충 아무거나 막 잡아놓으면 그 돌고 돌아서 순환매가 일어나면 내 종목도 올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가볍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 아들이 둘인데 그 비대면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그 학교 기숙사로 다 들어갔습니다. 둘 다. 그래서 그 기숙사 다 들어가 버리고 나서 며칠 전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또 이 처갓집에 또 잠시 가고 그러니까 저 혼자 딱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약간 게을러져 가지고 느긋하게 일어나 갖고 아침 챙겨 먹고 이것저것 해놓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시간이 한 9시 10분쯤 돼 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한 8시 30분부터는 그 시간의 거리부터 이 종목들 봐가면서 오늘 어느 게 올라가는지 막 보고 하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 뭐 그냥 아이고 별일 없겠지 하고 들었는데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경남 스틸이 급등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경남 스틸이 급등을 하고 이 윤석열 홍준표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윤석열 관련주들이 뒤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뉴스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뉴스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뭔가의 어떤 문건이 아주 안 좋게 해석되는 어떤 문건, 사찰 비슷한 어떤 문건이 검찰총장 쪽으로 전달이 됐는 것까지가 현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론 매체에서 보냈는데 이걸 윤석열 전 총장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이 보낸 문건이 있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건을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받았다면 이건 엄청난 문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조사하는 이런 문건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선거 개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 남용 검찰의 어떤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쪽의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오고 나서 의혹 제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주들이 급락을 해버렸죠.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그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조사받고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윤석열 관련주가 내려왔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관련 전 총장이 문제가 생기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현재 2위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바뀔 것이다 이런 쪽의 해석으로 홍준표 의원이 강하게 올라갔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있는 유승민 의원 관련주도 따라 올라가는 이제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빠져버리게 되면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이제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얘는 별로 안 올라왔으니까요. 따라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최재형 감사원장은 크게 지금 영향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그 거래량이 대거 몰려오게 되면 대한민국에 단타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 들어왔겠죠. 보시면 경남 스틸이 3,300만 주고 TBC가 4,500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거래량이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그냥 제가 추측해 보건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면 경남 스틸을 쳐다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죠. 와 저쪽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남북경협조 신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안 가고 있는데 저쪽이 막 급등해 상한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대다수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그러고 던지고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봅니다. 뉴스 풀배팅 쳐놨던 거 다 던져버리고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남북경협주도 주춤하고 뭐 전쟁 관련주도 별로 뭐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쭉 빠지는 그리고 어제 올라갔던
원자력 관련주 이쪽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여튼 대다수의 테마들은 다 밀려버린 것 같아요. 다 던져버리고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오늘은 그 정치 테마주, 그 중에서도 홍준표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 진단키트 쪽도 좀 오르려고 하다가 오늘 시젠을 조금 땡겨 올리는 듯한 느낌이 살짝 나왔는데, 시젠 올라가고 뭐 휴마시스 올라가고 했었는데 워낙 저쪽이 강하다 보니까 다 던져버리고 다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뭐 다른 테마 쪽은 저도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만 보고 있어도 오늘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했던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DSR 제강하고 DSR을 제가 200만원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만 했으면 오늘 수익 좀 많이 날 수도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운이 안 따랐던 게 DSR 제강이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5분봉입니다. 따라 올라가다가 밀려버렸습니다. 뒤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청난 혼란이 온 거죠. 왜냐하면 경남스틸이 홍준표 관련주로 해서 급등해갖고 20%대로 가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거의 뭐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 DSR 제강하고 DSR이 거의 내려와갖고 본전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이건 홍준표 관련주로 인식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서 좀 꼬여가지고 200만원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만원 일단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줄이고, 그럼 DSR도 같이 팔아야 되죠. 같이 가니까. 그래서 얘도 내려오길래 여기서 더 100만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팔아버리고 그 다음 뜰 때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잡아갖고 여기서 단타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뭐 겨우 그냥 체면 유지하는 정도. 매매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거 알고 보면 거의 다 그겁니다. 이 코롱 그 플라스틱 이 종목은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별점이 없어서 팔았었고, 대부분 다 그 신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샀다가 바로 파는 정도, 이런 단타였고, 오늘 핵심은 DSR 제강하고 DSR을 팔고 사고 이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만한 수익을, 가만히 있었으면 200, 200이면 여기서 30만원 하고 한 46만원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중기 투자로 제가 이걸 가지고 그냥 컴퓨터 안 켜고 가만 놔뒀다면 오늘 플러스 46만원이 돼 있을 그런 상황인데, 이걸 계속 그냥 건드리다 보니까 수익이 확 줄었습니다. 근데 그건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그 내려와 버렸다면 오히려 또 손실 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계속 건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 올릴 만큼은 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뭐 27만원 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냐하면 또 태경 BK가 하락하는 바람에 손실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거의 뭐 무난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간 거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쯤 되면 제가 계속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홍준표 관련주 부분은 윤석열 관련주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오늘 하락하기는 했는데 급락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악재 뉴스가 발생해서 던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만 정리를 하자면, 일단 뭔가 안 좋은 문서가 작성돼 가지고 이게 전달이 돼 가지고 검찰 쪽으로 전달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문서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제 발표하고 후속 방송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문서와 관련된 이걸 누가 보냈는데 누가 받았다까지에 대한 또 후속 문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또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돼버리게 되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부분에서 오늘 그 방송에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라 그랬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검찰총장인 자신이
그 자신이나 자기 측근인 사람들이 전부 다 공격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문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건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문건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검찰이 보고됐다면 그 보고됐으면 검찰총장이 받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어떤 뇌관인 것 같고 이 부분을 빼고 봤을 때라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하고 지지율 차이가 거의 얼마 안 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준표 의원이 어저께 방송 나와가지고 골든크로스가 추석 전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워낙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 역전이 뭐 추석 지날 것까지 볼 것 없이 추석 전에 이미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분위기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왜냐면 이런 악재가 없어도 그 역전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생기고 나면 이제 투자자들이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문건과 관련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을 타게 됐을 때 사실 유무와 떠나서 뭔가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만약 사실이면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지지율 조사를 할 때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더 빠지고 상대적으로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는 견해에서 결론은 홍준표 의원 쪽에가 가장 지금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경남 스틸이 제가 진짜 이 아까운 게 경남 스틸인데 얘가 대장 확실합니다. 이건 거의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무 부담이 없죠. 이거 왜냐면 실적 보시면 대선 테마주 중에 실적이 이렇게 참 예쁘게 꾸준하게 잘 나오는 그리고 또 이 스틸이니까 그 철강 업종이죠. 업종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깔끔하고 유동 물량도 깔끔합니다. 이게 그렇게 안 많아요. 1,3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주봉 얼굴 한번 볼까요? 본 김에. 지금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는 진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쉴 때도 됐다. 이게 이제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 쉬었을 경우에 그 다음 누가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등주는 3일로 봅니다. 3일은 예전에 홍준표 의원 선거할 때 여기 나오죠. 3일이 19대 대선 때 총괄 본부장을 역임했던 이 연결이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 본부장이었으니까 대선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서 실적하고 이런 건 좀 약하지만 대선 테마에서 뭐 그런 건 안 따지죠. 실적이고 나발이고 그냥 뭐 연결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이 그 뒤를 따라갈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올라서 쉬고 있었는데 오늘도 보시면 그냥 안 올라가고 쉬고 싶어가지고 계속 눌렀는데 이게 워낙 재료가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누르는 사람이 도저히 못 누르겠다 그러고 튕겨 올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대충 제가 봤을 때 경남 스틸하고 3mm 전망이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DSR하고 DSR 제강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DSR 제강이 이제 앞쪽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밀고 올라갔고 이 선까지만 넘어가면 날아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주봉이고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위에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올라가기 딱 좋은 종목이고 이 종목은 홍준표 의원하고 같은 남양홍씨라는 관점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까지 유승민 의원 관련주로 있다 보니까 이 유승민 의원 관련주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좀 아리송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 관련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면 이게 홍준표 관련주인갑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바뀌어지면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DSR 제강하고 어차피 이쪽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DSR 제강하고 DSR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할 때 샀다 팔았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DSR 제강은 한 15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DSR을 한 2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두 종목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맞춰진다고 봅니다. 이거 차트 띄워놓고 보면 아주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거 DSR 차트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DSR 제각 눌러보면 앞쪽의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뒤에 따라간다 이런 관점으로 DSR이 아직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오른 폭은 얘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DSR 쪽을 2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종가 부분에 태깅 BK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이글벳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건 이제 이글벳은 왠지 모르게 자꾸 지금 좀 올라가니까 이게 그 돼지열병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있을까 싶어서 잡은 거고요. 태깅 BK는 탄소 중립해갖고 오늘 좀 눌렸는데 이건 아마도 그 정치 테마주 쪽으로 다 움직이는 바람에 매수세가 좀 실종돼갖고 밀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그 정치 테마주 조금 진정되고 나면 다시 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태깅 BK 100만원 잡았고 그 다음 슈마시스를 마지막에 2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 200만원 잡은 이유는 그냥 그 느낌에 확진자 숫자가 제 생각보다 빨리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진자가 계속 그 나오게 되면 진단키트 쪽에도 이 자가진단키트 이 부분이 한번 뉴스를 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건 그냥 그 약간 소발이 쥐잡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눌러놨다가 재료 터지면 누르는데 재료 터지면 급등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주말 동안에 별일 없으면 월요일날 그 시간에 정리하거나 개장하고 바로 그냥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뭐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잡았다기보다 밑에 지지선이 탄탄하니까 당장 크게 안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잡았습니다. 운 좋게 뭐 진단키트 뭐 수출하는 뉴스라든가 이런 게 주말에 하나 나온다면 또 좋은 거고 오늘 뭔가 뭐 자꾸 끌어올리려는 이런 시도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 그냥 잡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기존 종목 뭐 대충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건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여기서 방송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제 영상에 댓글에 그 반야월에 사시는 분 반야월은 그 대구 조금 옆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제가 하양에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 학교 다닐 때 그 길을 계속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반야월이라는 명칭 자체가 상당히 그 귀에 있기도 하고 고향 사람 만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 댓글이 이제 14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언제 1000만원 만들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주셨길래 개인적으로 이건 뭐 조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 1000만원 가지고 하는 이거 하기 전에 100만원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주식으로 수억 날려먹고 그 다음 PC방 5년 편의점 5년 뭐 또 5년 뭐 해갖고 거의 한 13년 정도 쉬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충격이 커가지고 그 손실이 워낙 컸고 그때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충격을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TV 같은 거 없는 곳에서 주차장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하기 바빴어요. 이게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를 얼마 안 하신 분들 같으면 많이 벌려는 욕심을 버리시고요. 안 잃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반에 많이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들어갔는데 운이 좋아갖고 수익 나면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수익 났다고 해가지고 이건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확 뛰어들다가 거기서 완전히 그냥 충격 한번 먹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 한 50만원 벌었다. 그러면 와, 이 1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500만원 벌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1000만원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한 2, 3천만원 넣었는데 반토막 났다. 한 1000만원 날려버리면 이때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저 본전을 언제 찾지 이 생각이 돼갖고 되게 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이 1000만원 잃어버리면 그걸 벌기 위해서 한 5천만원 정도를 넣어야 그게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럼 돈을 더 집어넣게 되죠. 이렇게 해서 늪에 빠지면 나중에 되면 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작하시는 거니까 일단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코스트라인 투자법에 돈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완전한 내 돈으로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그 중요한 요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몇 번이나 보여드렸지 싶은데 그 코스타네 선생님이 그 소심파 투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 나옵니다. 돈,
그다음 생각, 인내, 행운입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돈은 나한테 없어져도 전혀 관계없는 여윳돈이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건 100만원도 좋고 150만원도 좋고 금액 한 100만원만 되면 난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윳돈으로 더 집어넣지 말고 이걸로 내 인생 그냥 끝까지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0만원으로 하시면 잃어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남아있죠 아직까지. 근데 여기다 돈을 더 집어넣으면 적자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돈은 안전하게 꼭 그 여윳돈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할 때 100만원으로 다시 시작했을 때 한동안 한 10몇 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이것저것 막 하다가 미수 풀배팅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이라는 돈이 작게 생각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 풀배팅을 쳤는데 그때 오성 LST인가 뭔가 상장 폐지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거의 바닥으로 1000원짜리 밑으로 내려갔던 거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미수 풀배팅 쳤는데 그때가 그 100만원에서 손실 좀 생겨가 80만원 정도 있을 텐데 미수 풀배팅 쳤는데 이게 그 악재가 해소되고 나서 상한가로 한 2번 정도 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수 풀배팅 쳐갖고 한 상한가 2방 치고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650, 한 700까지 갔었어요. 단돈 그 80만원 가지고.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그걸 다 까먹었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수 풀배팅 같은 이런 걸로 해서 한 번에 어떤 큰 수익을 올릴 수는 있는데 그건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미수 풀배팅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에서 운이 안 따라주면 거꾸로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140만원이면 14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86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 700만원에서 넘어가갖고 한 800, 900 정도 되면 1000만원 되면 인출을 해버리죠. 이렇게 돈을 빼갖고 항상 이 금액으로 맞춰놓습니다. 700만원에 맞춰놓으면 제가 여기서 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7종목 이렇게 하듯이 14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40만원 나누기 한 7하면 7하면 24, 한 20만원씩 7종목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종목이 너무 많다 싶으면 한 30만원씩 4종목 뭐 이런 관점으로 잡아가지고 분할해서 사용하시는 게 괜찮지 싶고요. 조금씩 수익 되더라도 계속 모으셔가지고 1000만원을 목표로 잡지 마시고 140만원으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대선 테마주든 뭐든 제가 매매한 거에 대해서 이 상황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휴마시스를 잡은 이유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자가진단 키트가 쓰일 것 같아서 잡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 윤석열 전 총장이 악재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악재 뉴스가 만약 진짜로 이렇게 가서 더 악재로 이어진다면 홍준표 관련주가 뜰 것 같다. 그럼 홍준표 관련주 중에는 다른 건 다 올라갔으니까 지금 그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투자 유의지정 뭐 이렇게 걸리죠. 많이 올라가면. 그럼 얘가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음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만약에 악재가 해소되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홍준표 지지율이 내려가면 바로 손절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가져가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매매를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돼요. 시간을 길게 보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계속 뉴스 보다 보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떠오르는 테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테마 종목을 한 종목에 30만원 해갖고 잡아가지고 두 별로 갈 때까지 그냥 수익 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보는 이런 식으로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그 중에 일부분을 이익 실현해가지고 돈이 좀 모이면 다시 한 종목 늘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현재 제가 86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뭐 하루에 조금씩 해갖고 쪼개갖고 이렇게 답답하게 하느냐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 좀 젊으신 분들 같으면 미수 풀배팅 한 방 질러가지고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참고 있습니다. 사고 싶을 때도 쪼개갖고 사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 또 쪼개갖고 팔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루 중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2천만원이라는 노잣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참자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1354만원 나왔는데요. 꾸역꾸역 참아가지고 이걸 2천만원을 딱 맞추고 나면 860만원 갖고 시작했는데 2천만원 딱 되고 나면 이제
반토막 나도 버른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금 2천만 원 해가지고 한 종목에 400만 원씩 5종목 이렇게 해서 때리면 하루에 한 100만 원씩까지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은 경험을 쌓는 겁니다. 이 종목 건드려보고 저 종목 건드려보고 이럴 때 오늘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를 분봉을 보면서 오늘 DSR 제강 같은 경우 보면서 여기서 꺾일 때 이걸 내가 그냥 200만 원 가지고 참았었어야 되는데 이걸 왜 팔았을까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인데 이걸 못 참고 반을 잘라버린 거는 정말 실수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이제 올라갈 때 다시 샀기 때문에 수익을 회복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아까웠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경험을 여러 가지 종목에서 하다 보면 제가 지금 매매하는 대다수의 종목들, 여기 나오는 종목들, 이제는 이름만 보면 이 종목이 뭐에 관계되는지 대강 다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메탈 이러면 전쟁 관련주인데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바로 이제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경험을 자꾸 쌓다 보면. 그래서 어떤 테마가 떴을 때 딱 보면 이 중에 대장이 뭐다 이렇게 해서 팍 살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14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목표로 하지 마시고 140만 원 가지고 280만 원을 목표로 잡으시고 그 다음 경험을 계속 쌓으셔야 됩니다. 돈을 잃더라도 경험만 쌓아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그 경험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단순하게 줄 거 가지고 매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금요일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바쁘신 분들은 아까 뭐 중요한 얘기 다 했으니까 코스토라 선생님 책에 이게 나옵니다. 단타는 절대 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 도박판에 그 두 사람이 이제 도박하러 들어가지고 아주 그 수학을 잘하는 그 머리 좋은 대학생 둘이서 이거 그 도박판 가서 한번 먹어보겠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이 안에 들어가고 한 사람 밖에서 이 카드 넘겨서 이렇게 맞추는 높고 낮고 맞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안에서 이 카드를 순서를 다 이제 이거 불러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친구한테. 그럼 바깥에 있는 친구가 그걸 다 기록해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해갖고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올 확률을 계산해 갖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한 배팅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흐르는 카드 나오는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수학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는 이게 나오더라 해서 지르고 했는데 계속 하니까 다 잃고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 선생님 말씀이 내일 때까지 짧게 성공하는 단타 매매자는 봤을지 몰라도 길게 봤을 때 성공한 단타 투자자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줄 거 갖고 단타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참고는 하지만 그래서 뭐 이 줄 거 가지고 이런 모양 나왔을 때는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돌아설 때는 뭐 여기서 다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할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이 오늘 흐름이 이게 내려왔을 때 경남 스틸이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따라 올라간 거지 그렇지 않고 막 꺾였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양 보고 이 모양 다음엔 이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관련주에 대한 어떤 뉴스가 다른 뉴스가 나와버렸을 경우에 그런 의혹 제기가 됐는데 사실 무근이다 해버리게 되면 얘는 거꾸로 더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고 이런 모양일 때 이렇게 사고 저런 모양일 때 저렇게 사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종목 보고 이 종목의 실적 체크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주변 베이스 제가 매매할 때 항상 실적을 보죠. DSR 제강을 제가 축 잡고 잡는 이유는 얘는 뭐 그렇게 탁월한 건 아닌데 그 부채비율 유보율도 괜찮고 DSR 보면 실적이 꽤 괜찮습니다. 아까 봤던 경남스틸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죠. 안정적인 어떤 그 흐름에다가 얘도 철강 뭐 와이어 이런 쪽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러니까 뭐 그 공사 같은 거 할 때 해저 터널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일 것 같다 이런 쪽의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 보면 깔끔하죠. 그 다음에 유동 물량도 48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제대로 먹히면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얘는 점으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종목으로 봅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지지율이 올라가더라도 남양 홍씨라는 걸로 연결돼 갖고 좀 느리게 따라가더라도 꾸역꾸역 따라갈 것 같은 오늘 그 흐름이 보였죠. 경남 스틸이 계속 올라가니까 DSR 제강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해서 잡는다. 이렇게 하나씩 테마가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빅텍이 올라가는지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는지 그 다음 이 신원이라는 종목 할 때는 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기록을 하면서 제가 노트에 계속 메모를 하거든요. 지금 한 3권 정도 쓴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되면 안 봐도 이거 안 찾아봐도 북한에서 뭐 해갖고 남북 대화 뉴스 나오면 바로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신원, 그다음에 아난티 이런 식으로 바로 매수를 팍팍 할 수 있는 이게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돈을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경험을 쌓는다는 관점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방송이 길어져 버렸는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제가 아직까지 많이 못 벌어봤기 때문에 이제 해봐야 뭐 전체로 봤을 때 56% 수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번다는 거는 잘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까먹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압니다. 여러 가지를 선물 옵션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까먹지 않는 조언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방법을 설명 못 드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조언해 줄 수 있는 그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충 주말 앞두고 오늘 이것저것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좀 많이 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